네, 알아두면 유용한 심전도 5가지, 지금까지 이제 3번의 강의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의해서 PSVT와 AT, Atrial 타키카디아를 좀 감별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두근거린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홀터에서 Atrial 타키카디아가 흔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AVNRT와 AVRT는 다음번에 제가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5세 여자분이신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APC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사이너스의 뒤에 붙어서 이제 프리퀀트 APC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찍어서 이제 불규칙한 맥이 있을 때 APC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를 보기 전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APC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심전도 강의에서 다 했었던 부분인데요. APC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컨덕션이 되는 APC가 있고 뒤에는 이제 컨덕션이 안 되는 APC 그리고 에버런트 컨덕션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이제 컨덕션이 되는 PAC, APC라고 하면 이제 레더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SA 노드가 있고요. 에이트리움, AV 노드, 벤트리클이라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SA 노드에서 규칙적으로 시그널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제 에이트리움 어딘가에서 이제 APC가 생성되면 이 APC는 아래쪽으로 노드로도 전달이 돼서 벤트리클을 액티베이션 시키고요. 또 에이트리움 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SA 노드를 또 액티베이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APC에 의해서 SA 노드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또 불운기에 빠지게 되고 그 불운기가 회복이 되면 또 그 860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은 거고요. 그래서 이전에 나오던 사이클 렉스 그대로 또 다음번 사이너스 노드가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전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PQRS가 나오다가 좀 비정상적으로 빨리 나오는 PAC가 나오고 QRS가 나오면 이제 PA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P웨이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T웨이브에 얹혀서 PAC가 있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이런 이제 T웨이브의 모폴로지와 좀 달리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AC가 QRS를 만들었다. 그래서 컨덕션이 되는 PAC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요것은 이제 넌 컨덕션이 된 PAC. 이게 예전에 뭐 전문의 시험에 한번 나왔었던 이력이 있는데 보는 것처럼 이제 PQRS가 나오고 있다가 여기 보면 T웨이브에 얹혀서 P웨이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야 되는 QRS가 없죠. 컨덕션이 안 된 겁니다. 레더그램을 보시면 사이너스 노드에서 사이너스 노드에서 사이너스 리듬이 나오다가 이제 에이트리움에서 PAC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역시 에이트리움으로 전달이 돼서 P웨이브와 같은 모폴로지는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좀 빨리 나오다 보니까 그 이전 비트에 의해서 AV 노드가 회복이 덜 된 거죠. 그래서 컨덕션이 안 되고 벤트리클로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QRS는 안 나오고 EKG에서는 이제 에이트리움에서 나온 시그널에 의한 PAC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컨덕션이 안 되는 PAC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PAC인데 그 중간 정도 되는 게 하나 있겠죠. 컨덕션이 되고 그 다음에 컨덕션이 안 되고에 딱 중간 되더라도 어정쩡하게 되는 것,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61세 남자분이시고 실제 사이너스 리듬이 나오다가 요런 비트가 하나 나옵니다. 보시면 T웨이브의 모폴로지가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요게 이제 볼록하게 나온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보면 볼록볼록 살짝 보이죠. 요게 이제 PAC가 얹힌 거고요. 요 PAC가 컨덕션이 돼서 이런 QRS를 만드는데 QRS 자체가 어떤가요? PVC처럼 와이드 QRS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PVC라고 이제 오인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컨덕션이 된 APC인데 이제 QRS가 좀 넓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에버런트 컨덕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 심전도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에버런트 컨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이트 번들과 랩트 번들의 이제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회복하기 위한 기간을 이제 불응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응기가
라이트 번들과 랩트 번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랩트 번들 자체는 부름기가 좀 짧고요. 라이트 번들은 부름기가 좀 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번들이 모두 부름기일 때 AV 노드에서 컨덕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non-conducted APC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개가 모두 부름기에서 회복이 돼서 액티베이션이 돼 있는 상태에서 PAC가 온다. 그러면 컨덕션이 잘 되는 컨덕티드 APC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간 애매한 상황에서 라이트 번들은 부름기인데 레프트 번들은 부름기에서 회복이 된 단계에서 이제 PAC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애매한 양상의 컨덕션이 되면서 QRS가 좀 넓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에버런트 컨덕션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심전도는 PAC 같긴 한데 앞에 PAV가 있어서 PAC 같긴 한데 QRS가 좀 넓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PVC라고 오인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는 PAC의 에버런트 컨덕션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1번 같은 경우는 PAC가 있고 컨덕션이 잘 된 거죠. 네로우 QRS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면 P웨이브는 있는데 QRS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컨덕션이 안 된 non-conducted APC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에 P웨이브 모폴로지가 있고 뒤에 와이드 QRS 형태가 나왔다. 그래서 에버런트 컨덕션이다. 그래서 PVC와 감별을 할 때 보통 PVC 같은 경우에는 에버런트 컨덕션보단 조금 더 와이드 QRS가 있고요. 보통 앞에 PVC 앞에 보통 이제 PAC를 의심할 수 있는 P웨이브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보통 이제 에버런트 컨덕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AT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PAC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건 한 비트씩 나오는 거죠. 한 비트씩 나오는 게 APC인데 Atrial Tachycardia라고 하는 건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면 이제 AT가 되는 겁니다. PAC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30초 이상 연속적으로 나오면 Sustained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VT에서도 Sustained VT다 그러면 PVC가 30초 이상 연속으로 나오면 Sustained VT, 30초 이내면 Non-Sustained VT, AT도 마찬가지입니다. PAC가 30초 이상 연속적으로 나오면 Sustained AT, 30초 이내로 짧게 나오면 Non-Sustained AT. 그래서 심전도를 찍었을 때 이런 형식의 AT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게 심전도가 10초긴 하지만 이게 3장이 연속으로 되면 30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Sustained AT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홀터 같은 걸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너스 리듬이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레이트가 빠르게 나오는데 뭐 몇 비트 안 나옵니다. 2, 3초 정도 다다다닥 나오다가 또 사이너스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AT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가끔씩 두근거린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시는데 이런 것들이 Non-Sustained A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Non-Sustained AT 30초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뭐 옵저베이션이 답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증상이 좀 심하거나 서스테인드 AT가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럼 증상 조절을 위해서 베타 블로커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심하고 너무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항부정맥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플래케이나이드나 뭐 아미오다론 쓰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해서 AT 자체를 아예 없애는 치료도 많이 하긴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심전도 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임상적인 것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T에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기전 AT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그 기전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AVNRT와 AVRT는 이제 PSVT의 이제 대표적인 형태죠. 그래서 NRT 같은 경우에는 노드에서 리엔트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리엔트리가 형성이 되고 한 바퀴 돌 때마다 벤트리클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로 전달이 되면 이제 P웨이브 형태가 나오게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QRS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에서부터 위아래로 동시에 신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QRS와 P웨이브가 거의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P웨이브가 QRS에 묻혀서 잘 안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AVRT 같은 경우에는 노드 외에 이런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리엔트리가 돌게 되는데요. 이게 서킷이 크죠. 크다 보니까 이제 한 바퀴 돌 때 QRS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Pwave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NRT에 비해서는 QRS와 Pwave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QRS 뒤에 Pwave가 조금 떨어져서 보인다. 그러면 AVRT를 조금 더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죠. 그 떨어져 있는 정도는 보통 80ms, 책에 따라서는 70ms 얘기하는데 모눈종이 한 2칸 정도로 가늠한다. 그럼 80ms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AT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엔트리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포컬 타키카디아라고 에이티리움 내에서 어딘가 이제 포커스가 있어서 시그널을 계속 파이어링 하는 거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P웨이브 자체의 위치가 이제 노드를 거쳐서 QRS를 만들고 나서 P웨이브가 만들어지는데 이 QRS와 P웨이브가 서로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P웨이브의 위치가 QRS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구분을 할 때 확률적으로 NRT나 AVR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엔트리이기 때문에 QRS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붙어 있으면 NRT,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럼 AVRT. 그런데 그거보다 완전히 떨어져 있다 라 그러면 보통 AT. 왜냐하면 P웨이브가 나오고 컨덕션이 돼서 보통 이제 QRS가 나오니 P웨이브와 QRS가 지금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레더그램을 쓸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로 QRS 타키카디아가 있을 때, 즉 QRS가 120ms 보통 이내죠. 일 때 레귤러한 리듬으로 나온다. 이레귤러한 리듬으로 나온다. 이제 RR 인터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인 RR 인터벌이 있다. 그러면 보통은 AFib이나 플러터가 되겠고요. AT도 물론 이레귤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AT가 또 레귤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레귤러 쪽으로 본다면 이제 AVNRT와 AVRT, AT를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웨이브와 그 다음에 QRS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70ms라고 기준을 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모눈종이로 기준을 보면 이제 80ms 보통 이렇게 되죠. 모눈종이 2칸. 그래서 RP 인터벌, R이라는 게 이제 QRS고요. P가 이제 P웨이브인데 QRS 뒤에 P웨이브가 70ms보다 더 빠르게 나온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QRS에 묻혀서 P웨이브가 잘 안 보인다. 그럼 NRT를 시사할 수 있고요. RP 인터벌, 즉 QRS 뒤에 P웨이브가 살짝 보일 듯 말 듯, 즉 모눈종이 2칸 정도 뒤에 나온다. 그러면 AVRT를 조금 더 시사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떨어져서 P웨이브가 명확히 보인다. 그런데 사이너스 때 보이는 P웨이브랑은 모양이나 엑시스 등이 명확하게 다르다. 그러면 AT를 이제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실제 심전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서스테인드 AT의 이제 모양인데요. 보시면 레이트가 상당히 빠르고 이제 타키카디아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가 아니라는 것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P웨이브는 워낙에 이제 SA 노드에서부터 AV 노드, QRS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보통 2사분면에서 4사분면으로 가는 엑시스죠. 그리고 P웨이브는 위쪽 상방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inferior lead, 즉 lead 2, 3 AVF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포지티브가 나오는 게 보통은 정상이죠. 위에서 다가오는 벡터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가요? 보시면 리드 2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VF도 마이너스예요. 즉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엑시스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사이너스 노드에서 나오는 P웨이브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웨이브의 그 모양에 따라서 그 AT의 포커스를 찾아보는 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AT를 사이너스 타키카디와 구분하는 요령은 전형적인 P웨이브의 모양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엑시스도 다르고
이런 경우에 이제 AT를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ustained AT와 Non-Sustained AT의 기준은 30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AT가 생성되는 위치를 알고 있어야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위치를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라이트 에이트리움과 랩트 에이트리움 두 개를 나눠 보았을 때 대부분 이제 심장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심장을 자르고 수술을 한 다음에 꼬매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 심장 자체에 스카가 남아서 심장 수술을 하신 분들은 랩트 에이트리움에서도 에이트리얼 타키카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심장 수술이 없는 환자분에서 AT가 생겼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라이트 에이트리움에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most common은 right atrium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흔한 것이 크리스타 터미널리스, 여기서 제일 많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트라이커스 밸브의 애뉴러스에서도 많이 생기죠. 이쪽에 애뉴러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이 CS, 코로너리 사이너스의 오스티움, 여기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 정도에서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AT는 라이트 에이트리움에서 주로 생기고 그 중에서도 크리스타 터미널리스, 그 트라이커스 밸브의 애뉴러스, 그 다음 코로너리 사이너스의 오스티움에서 주로 많이 생긴다. 그래서 거의 여기에서 대부분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제 심장 내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직이 만나는 부위에서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크리스타 터미널리스는 라이트 에이트리움이 앞쪽 뒤쪽이 만나는 경계선이죠. 여기 경계선. 그 다음에 밸브, 당연히 애뉴러스는 이제 경계가 될 거고 CS도 이 코로너리 사이너스와 라이트 에이트리움이 만나는 경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랩트 에이트리움 같은 경우에 이건 수술을 안 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또 풀머너리 밸브, 그 풀머너리 베인 주변에서 많이 생기고요. 랩트 에이트리움 어펜디지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랩트 에이트리움에는 이제 4개의 풀머너리 베인이 있죠. 레프트에 2개가 있고 라이트에 2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 4개의 풀머너리 베인에서 주로 많이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코로너리 사이너스가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레프트로 이어지는 요 바디, 코로너리 사이너스의 바디에서도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 친 요 부위에서 주로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심전도로 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독하는 기준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왼쪽 오른쪽을 나누는 거죠. 왼쪽 심장에서 생겼냐 오른쪽 심장에 생겼나, 그 나누는 기준은 V1 리드를 보시면 됩니다. V1 리드를 보시면 이제 V1 리드가 마이너스다 그럼 라이트 에이트리움이 될 거고요. 포지티브면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위아래를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위아래를. 그래서 위아래를 나누는 기준을 보면은 아래쪽 2, 보통 3, AVF, 요게 이제 inferior 리드죠. 이게 마이너스면 아래쪽, 포지티브면 위쪽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V1 리드, 그 다음에 2, 3 AVF를 가지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독을 해서 P웨이브의 모폴로지를 가지고 판독을 해서 이제 위아래 좌측 우측 나누면 이 아까 말씀드린 most common site 중에서 어디에서 만들어진 AT인지를 대략적으로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pulmonary vein이 왼쪽에 4개가 있죠. 그래서 left pulmonary vein이 있고 right pulmonary vein이 있어요. 그랬을 때 left pulmonary vein인지 right pulmonary vein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보통 리드 1을 보시면 됩니다. 리드 1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일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left pulmonary vein인 경우가 많고요. 이게 리드 1에서 P웨이브가 포지티브다 그러면 right pulmonary vein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감별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 우측을 구분하는 V1. 그래서 V1이 네거티브 마이너스면 라이트 사이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포지티브면 레프트 사이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또 하나 위아래를 나누는 기준은
inferior lead, 2, 3ABF, inferior lead를 가지고 위아래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타 터미널리스, 트라이커스 밸브 애뉴러스, 그 다음에 우측으로 왔을 때 CS 오스, CS 바디, 랩트 라이트 풀머너리 베인, 이 중에서 대부분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P웨이브의 모폴로지를 가지고 V1에서 포지티브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다음에 인페리어 리드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디쯤에서 AT가 만들었는지를 대략 감별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리드 1을 보시면 이제 리드 1이 포지티브다. 그러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리드 1이기 때문에 포지티브면 라이트 사이드의 PB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고, 리드 1이 만약에 네거티브다. 그러면 레프트 사이드 PB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아래에서도 크리스타 터미널리스는 조금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인페리어 리드가 어떻게 되나요? 포지티브인 경우고요. 트라이커스 밸브 애뉴러스는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인페리어 리드가 모두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왼쪽 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풀머너리 베인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인페리어 리드가 이제 포지티브인 경우가 많고, CS 바디는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인페리어 리드가 모두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까 뭐 표는 복잡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1, 그 다음에 2, 3ABF, 그 다음에 리드 1, 이런 것들을 감별해서 실제 모스트 커먼 사이트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CS 오스에서 나온 AT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V1 리드를 한번 볼까요? V1 리드를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이소 일렉트릭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septum이나 CS 오스 정도 될 거고요. 인페리어 리드를 한번 볼까요? 인페리어 리드를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2, 3ABF가 모두 마이너스죠. 그 말은 밑에서 만들어지는 신호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장의 가운데 부위 그리고 아래쪽 부위에서 내려 올라가는 AT다. 그러면 코로너리 사이너스의 오스티움이라고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생기는 위치입니다. CS 오스에서 생기는 AT, 이렇게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아까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예, 이상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